어쨌든 이거 올려놓을게요. 저기 슬라이드 버전 요 강의. 그러니까 그거라도. 자, 왜 전자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왜 산소가 전자를 뺏어줘야 전자가 아까부터 처음에 전자 전달기 과정에서 처음에 입장을 하던 그 전자 전달 조효소들이 갖고 들어가서 뺏기고 해서 최종적으로 산소가 그걸 뺏어야 계속적인 흐름이 생기는데 전자를 뺐던 산소가 저기 없어져 버리면 그 전자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거지. 그럼 전자의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수소이온도 펌프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를 이렇게 동시에 이동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거기서 전자 뺐고 수소 이온으로 던져버리고 하던 그것이 이제 중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수소이온이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지? 힘이 안 생긴지, 힘이. 이 리볼버를 돌리던 힘이 없죠. 그 리볼버를 돌리던 힘이 있어야 ADP가 ATP로 합성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도로모기, 수포로 돼서 아무리 밥을 먹어도 2단계 그 무슨 회로까지만 진행이 되고 이산화탄소 내버려버리고 전자가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니까 ATP의 양이 아주 부족하게 되는 거지. 일단 그것조차도 사실은 세포가 얼마나 영특한 존재인데 일단 산소가 없다는 것이 감지가 되면은 그 상황에서도 최소한 2단계까지는 돌릴 수가 있잖아요. 2단계도 안 들어가. 야, 산소 없던데 들어가봤자 소용없어. 그래서 1단계인 그 해당 과정에서 끝나버려요. 모든 것이. 거기 들어가봤자 소용없어. 들어가지 마. 그러면 일단 그 정도의 양 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지. 또 한 가지 문제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발효가 뭡니까? 김치 만드는 거, 요구르트 만드는 거, 치즈 만드는 거, 빵 효모 만드는 거, 제일 중요한 술 빚는 거. 이게 다 발효라는 얘기잖아. 뭐지? 왜 발효가 뭐지? 이것이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산소가 만약 없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세포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 에너지 대사 작용을 수행해야 되는데 어떤 연유로 인해서 해당 과정에서 좀 더 한 발짝 더 나아가 가지고서 또 이거 될라. 이 포도당이 이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요거 포도당을 계속해서 이화작용을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발효가. 그래서 발효는 아까 해당 과정에서는 포도당이 하나의 탄소 3개를 가진 물질로 이렇게 2개로 쪼개졌잖아요. 각각이 조금 더 다른 물질로 이제 좀 더 환원이 돼버려요. 산화가 아니라 갑자기. 아까까지 산화였잖아. 근데 여기다 환원이 된다는 에너지를 더 써서 지금 환원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 왜 이러지 지금? 일단 효모에서는 우리의 중요한 알코올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고. 그것이. 우리는 뭘까? 발효를 하면. 동물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젖산으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거야.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는 젖산이 만들어지게끔 밖에 안 되는 거지. 이걸 왜 쓸데없는 젖산을 만들고 앉았어? 저 친구들처럼 알코올 만들어버리면 좀 좋아? 그러면은 금요일날 굳이 우리가 저런 데 갈 필요 없잖아. 집에 앉아갖고 전부 이러면 좀 이따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쓸데없는 젖산을 만들어갖고 괜히 경련이나 만들게 하고 하냐는 얘기지.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이유가 있겠지. 만약 우리가 동물이 효모처럼 알코올 발효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젖산 발효를 안 하고 알코올 발효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는 이미 거의 대부분 많은 동물들이 지구상에 아직 존재하지 않을 거. 왜? 도망가다가 전부 다 잡혀 먹었을 거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갑자기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돼? 나 한번 붙어봐. 일로 와. 한다든가 아니면 가다가 에이 하고 쓰러졌거나 알코올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만약 하게 됐다면은 그 다음에 축구 경기를 했다가는 5분 만에 끝나겠지? 그러니까 젖산 발효가 훨씬 우리한테는 좋은 거라는 또 미친 소리를 해보는 건데 일단 발효를 왜 해야만 되느냐는 얘기지. 발효 딱 하면 이건 엄청나게
에너지의 낭비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껏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산화물을 다시 뭔가로 환원을 시킨다는 얘기는 여기다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환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환원이라는 얘기는 동화 반응이잖아. 이와 반응이 아니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왜 또, 그러니까 아까 그 해당 과정에서 조금 만든 ATP, 애갱이 하는 ATP 중에 반을 써요. 그에 50%를 써서 다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엄청난 미친 일을 자행을 하는 거란 말이야. 왜 이러는 거지 도대체? 에너지 측면에서 살라고.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이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그냥 거기서 해당 과정에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해당 과정을 더 이상 재생시킬 수 있는 재료가 없어져요. 해당 과정을 시키려면 어떤 여러 재료들이 필요한데, 그것은 저 끝에 전자전달계 과정이 끝난 다음에야 그들이 다시 쫙 만들어져서 나오거든. 근데 이 전자전달계가 안 돌아가니까 산소가 없는 과정에서 어디 가서 원자재를 구하지? 원자재를 구할 길이 없는 거지. 하니까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 거야. 기왕에서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에너지를 써서 이걸 다시 돌리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그 해당 과정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안 그러면 죽는데, 그나마 예를 들어서 해당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한 분자당 ATP 겨우 2개 만들어져요. 오케이? 그런데 그 중에서 발효를 하면은 그 중에서 반은 써야 돼. 하나를 써야 돼. 그러니까 결국 발효까지 가면 결국 ATP 딱 하나 꼴랑 만들어내는 거지. 포도당 한 분자당. 이거를 이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계산을 하는 건 조금 우스꽝스러운 일이지만, 엄밀하게 계산을 하면은 포도당 한 분자당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ATP 몇 개 만들어지냐 계산하면 40개가 만들어져요. 1대 40에 지금 이 큰 차이를 나타내는 포도당 한 분자당. 그러니까 이거 정말 엄청나게 아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당 과정조차도 못한다는 얘기지. 해당 과정조차도 못하는 어떤 세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살 수가 없는 거지. ATP가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 발효가 그만큼 처절하게 중요한, 그래서 발효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끝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하려 했네, 내가. 15분 만에 이거 2개를 다 한다 그랬더니 거의 1시간을 지금. 참나. 사기를 쳐도 참. 자, 이번에는 정반대, 지금.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지금 반응을 수행하는 식물, 우리의 친숙한 친구들은 식물은 어떤 대사작용을 하는지. 식물들도 역시 자기가 필요로 하는 ATP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써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산화시켜서 산소가 있는 조건에서 만들어서 씁니다. 식물도. 하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처음에 이 유기호흡을 할 때 필요한 그 포도당을 누군가로부터 뺏어야만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러지 않고 직접 자기가 그 포도당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걸 또 산화시켜서 ATP를 만들어 쓸 수 있는 그러한 희한한 마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광합성이거든요. 자기들이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어디서? 엽록체라고 하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엽록체라고 하는 미토콘드리아하고 비슷한 소기관인데, 식물에만 있는 이 소기관, 엽록체에서 이 포도당을 합성을 하는데, 빛이 있는 조건 아래에서 빛 에너지가 가는 거죠. 에너지가 결국. 빛 에너지가 있는 조건에서 엽록체 안에는 그 빛을 딱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작은 이런 이 센서들이 있는 거예요. 광 센서들이. 요들이 딱 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왜 에너지가 필요할까? 이것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드는 동화 반응이거든요. 이게 희한한.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지. 미토콘드리아 엽록체가 없기 때문에. 엽록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미토콘드리아처럼 바깥쪽에 외막이 있고 내막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처럼 내막이 주름이 이렇게 져 있지는 않지만, 주름이 사실은 진 정도가 미토콘드리아보다 훨씬 더 심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요 그림에서
요 그러면서 이상한 저 납작한 동전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파란 이 친구들이 뭐냐 하면은 왜 내막이 훨씬 주름이 엄청나게 심하게 접혀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주름이 잡힌 내막들이에요. 주름이 잡힌다는 얘기는 뭘까? 훨씬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지. 이 내막에도 뭔가가 있겠지? 수상하지? 아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뭐가 있었어요? 뭐 이상한 효소들이 있어갖고 펌프를 막 했었지. 수소이온을 그 내막과 내막 사이에 넣는. 여기도 뭔가 이상한 수상한 애들이 있을 것 같지 않아? 막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 보면 맞아요. 자, 일단 정리를 해서 광합성이 무엇이냐? 에너지, 빛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에 있는 빛, 이런 형광등 빛, 모든 빛, 에너지 그걸 다 사용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뭐야 이거? 왜 또 따라하고 난리야? 외막과 내막 사이 공간에 뭐를 해? 축적을 해? 그래서 ATP 합성?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광합성을 볼 때 우리가 따로 유기호흡을 공부했으면 이거 다시 또 볼 필요 없지. 똑같은 반응을 지금 식물에서 엽록체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힘으로 ATP 합성, 그 똑같은 그 효소, ATP 합성 효소가 옆에서 또 지금 기다리고 있면서 입장료 받고 DP를 ATP로 지금 전환시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ATP를 왜 그러는 건데? 이 반응,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반응은 동화 반응이니까 어떻게 해야만 돼? 에너지를 주입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쉽게 여기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뭐야, 무슨 신선도 아니고 빛 에너지를 어떻게 포도당으로 갑자기 만들어? 예수야?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단계적으로 어떻게 빛 에너지가 이렇게 때려서 이 내막과 외막 사이를 수소이온을 축적시켜서 ATP를 만든다는 거죠. 그 ATP를 이용을 해서 그 에너지를 요걸 사용해서 이렇게 포도당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또 뭐라고 한마디 할 때 됐지? 이 그림 너무 이쁘다라고. 딱 보면 이것이 이제 엽록체를 하나 딱 표현을 하는 하나의 그림인데 여기도 뭔가 이상하게 보이죠? 회로가 보이지? 안쪽에. 마치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회로 무슨 반응을 돌려서 하는 것처럼 여기도 무슨 회로 하나가 돌아가고 있는 매우 비슷해요, 이들이.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인 이것을 우리는 명반응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일어나느냐? 막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막. 이 엽록체의 내막에 보니까 이 이상한 단백질들이 있네. 박혀있네. 마치 미토콘드리아 안에 전자 전달을 할 때 박혀있던 단백질. 그 다음에 이 친구 어디서 많이 봤지? 아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보던 그 친구 아니에요? 바로 그 친구야. 볼 것도 없는 그 친구. 이 친구가 옆에서 기다리면서 여기에 있는 수소이온들이 이렇게 축적이 됐을 때 이들이 펌프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 갖고 이들을 활성화시키면 이들이 여기다 수소이온들을 여기다 팡팡팡팡 막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전자 전달 전자가 이제 서로 뺏고 뺏기는 산화하는 반응이 이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게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하는 뺏고 뺏기는 거라면 처음에 최초로 전자를 뺏기는 친구는 누굴까? 궁금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를 탈취하는 친구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가겠지만 처음에 전자를 누가 뺏길까? 물이 뺏기는 거예요. 물이 전자를 뺏기게 되면 뭘로 변할까? 아까 산소가 전자를 얻어서 뭘로 변했지? 물로 변했지. 근데 물을 전자를 뺏어버리면 뭘로 변할까? 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로 이렇게 이 공기 중으로 나가버리면 그 산소를 우리가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물에서 전자를 뺏기가 엄청나게 힘든 반응인데 사람도 결국 현대나 와서야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서 물의 전기 분해라는 걸 해서 거기서 전자를 뺏는 방법. 그래서 요즘은 잠수함을 오랫동안 해저에서 다닐 때 산소 어떻게 공급을 해요?
산소 탱크 갖고 다니면서 그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다가 이제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그거 잠수하면서 산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쉬거든요. 그게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라는 얘기지. 근데 이걸 뭐 언제적부터 거의 몇십억 년 전부터 이 친구들은 어떻게 물을 빼서 가지고서 하는 법을 배워가지고서 물에서 전기를 빼서 전자를 뺏어서 산소 버리고, 산소는 그러니까 이들에게 쓰레기인 거죠. 물에서 전자를 뺏고 난 다음에 노폐물이니까 에이 버려. 그 버린 쓰레기를 우리는 땡큐 하고서 먹고, 우리는 우리의 쓰레기인 이산화탄소를 뱉어버리면 그들에겐 이 이산화탄소는 뭐 밥이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얻어야 지들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밥을 만들어 먹는 거니까.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거죠. 이거 보면 한국 영어 이렇게는 있어 이거. 뭐지? 이거 한국말 번역한 거 없나? 그럴 리가. 이거 이건 아니다 이거. 아 그렇지. 깜짝 놀랐다. 자, 그래서 유기호흡의 전자 전달 과정과 매우 유사한, 딱 보니까 알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유기호흡에서 전자 전달하는 걸 거꾸로 돌리는 것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서 ATP를 똑같이 이렇게 합성을 해내는 거예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수소이온들이 펌프가 축적이 되면서. 그래서 결국 여기도 전자전달 조효소들이 개입을 해요. 똑같이 아까 것처럼. 이 전자전달 조효소들이 아까와 다르게 누가 이들을 일하게끔 후들겨 깨우느냐 하는 것이 바로 빛 에너지가 이들을 후들겨 깨우면서 이제 전자 전달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게끔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산화되는 친구, 전자를 뺏기게 되는 그 친구는 누구냐? 물이라. 그래서 물이 전자를 뺏기고 산소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를 하죠. 이것이 바로 명반응의 골자입니다. ATP 합성돼요. 그러니까 그 ATP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두 번째 단계인, 첫 번째 단계가 명반응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 여러분들? 명벽반응? 뭐라고 지을까? 이 명반응은 왜 명반응이라고 그랬을까요? 이름이 빛이 왜? 빛이 있어야만 이게 되니까. 빛이 처음에 이걸 시작을 시켜주니까. 물에서 전자를 뺏게 하는 그 힘든 과정을 빛이 있어야 이들이 이렇게 그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 이름 지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뭘 해야 되지? 이제 ATP를 우리가 벌어놓은 만들어진 ATP를 이걸 이용을 해서 뭘 해야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드는 이 동화 작용을 해야 되겠지. 여기에 빛 필요할까? ATP 있는데 이제 필요 없어요. ATP만 쏟아 부으면 에너지가 되니까. 그럼 빛이 필요 없는 반응이니까 뭐라고 할까? 암반응. 그렇지. 명암에서 암반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광합성이에요, 사실. 그래서 광합성의 첫 번째 단계는 준비 단계인 거지. 돈 버는 단계. 포도당 합성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돈을 어디서 벌을까? 빛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명반응은 에너지를 획득을 하는, ATP 획득을 하는 단계이고, 그 획득된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이 암반응에서 이젠 빛 없어도 돼. 밤에 해도 돼, 이건 진짜. 그러니까 빛이 없는 밤에 해도 되는 반응이에요. 그걸 해가지고서 이것을 포도당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거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 명반응. 엽록체의 내막. 엽록체의 내막의 이름을 뭐라고? 이거 발음 한번 해보실래요? 뭐라고 발음할지? 한번 트라이 해봐요. 뭐 사일라코이드라고 발음을 하는데, 사일라코이드. 그래서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 틸라코이드. 한국말로 이것을 틸라코이드라고, 엽록체의 내막을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이유가, 이 발음 원래 자체가 원어가 사일라코이드라고 이제 부르고 딱히 어떤 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반응인 암반응은 아까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봤던 요 회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회로들을 돌려서 저 처음에 회로를 입장하는 물질이 바로 이산화탄소이고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이제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전구체인 탄소 3개짜리. 그래서 결국은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 이거 할 때 이것이 이제 동화 반응이니까 에너지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에너지를 소비를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암 반응이고, 명반응에서 합성된 ATP를 이제 사용을 해서 대기 중에 이제 떠도는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고정한다는 얘기가 픽스한다. 포도당이란 이 탄소가 훨씬 많은 물질로 이렇게 고정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이 엽록체 안에서 발생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지금 최종 산물이 뭘로 지금 나와 있을까? 요거 뭐죠? 뭐라고 발음하지? 스타치가 뭐예요? 스타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랬지. 좋아하는 음식이요? 아이. 네, 그런 건 공식적인 입장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감자 튀김, 감자. 스타치, 녹말이 엽록체 안에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손 타잖아. 에너지원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장용으로 이렇게 각각의 엽록체가 광합성을 끝난 다음에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스타치거든요. 그게 왜 감자에 그렇게 많으냐? 감자는 아주 마음이 착해가지고서, 감자 같은 식물은, 감자나 고구마는 이런 스타치를 이렇게 이게 엽록체에만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저 밑에 있는 광합성을 못하는 저 땅 속에 지금 있는 뿌리 같은 친구들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어떻게 갖다 줄까? 줄기 통해서 갖다 주는데 녹말 형태로 던질 수는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고 포도당 형태로 던지면 손 타요. 누가 훔쳐가.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뭐지? 수크로사. 설탕이거든, 이게. 요거를 딱 녹말을 설탕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설탕으로 줄기로 던져버리는 거죠. 그럼 설탕이 전부 쭉 줄기를 타고 내려가 가지고서 뿌리를 가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뿌리 세포는 다시 받아가지고 그걸 녹말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녹말로 바꿔놓은 저장용 항아리가 엄청나게 커서 감자, 고구마 이렇게 돼 있는 걸 우리는 그걸 이제 훔쳐가지고서 나를 이렇게 즐겁게 해주고, 그럼 바로 그거지. 이런 식으로 포도당을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놓으면 엽록체 안에서는 녹말이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다가 밖으로 수송을 할 때는, 외부의 다른 그 식물체 내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수송을 할 때는 설탕의 형태로 변화. 왜 이걸 설탕의 형태로 변화를 시킬까? 손 안 타는 물질이에요. 얘가. 설탕은 워낙 안정적인 당이라서 화학 반응에 잘 민감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줄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온갖, 여기서 막 유혹을 해도 놀다가 하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아무 반응 안 하고 내려가는 안정적인 물질이 설탕이기 때문에, 설탕을 만들 수 있는 개체는 식물만이 설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다는 얘기고. 자, 딱 쉴 시간이 됐네.